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문재인 5년 동안은 이 탈북자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극히 극소수만 일부 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자 이제 많은 대거 탈북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네요. 이거는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지 못하고 있던 대기하고 있던 탈북자들이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리니까 들어오는 거죠. 이제 5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5년을 거치게 되면 한 1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5만 명 정도면 상당히 큰 숫자죠. 자, 어쨌거나요, 그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 정말 놀라운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깜짝 놀라는 정도로 충격을 먹는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어떤 유관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그들이 놀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나 소문 같은 걸 통해서 나만 이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요, 자신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안 온다 그래요. 북한 입장에서 잘 산다는 수준에서 아무리 높이 봐도 그건 뭐 중국의 지방 변방도시, 뭐 성급 도시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드라마도 어쨌든 드라마니까 더 삐까뻔쩍하게 연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자체가 약간의 그 뭐 포장된 조작된 그런 걸로 도 보는 측면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연히 자기들이 경험한 게 있거든요. 국경의 중국 지방도시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막상 탈북했어요. 인천공항에 이제 딱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들어가는 그 인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일단은 충격을 한번 먹는다 그러네요. 비행기나 공항에서 너무 긴장해서 주위가 잘 안 보이는데, 한숨 돌리고 버스를 타서 실제 한국 땅 안으로 이제 처음 들어오는 지점인데, 다리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 광경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바다 넘어 저 멀리 이제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 거대한 마철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 고층 건물들이 이제 막 나타납니다. 잘 포장된 도로 수준, 그리고 달리는 수없이 많은 차들을 보고 순식간에 그 뇌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뇌정지 온다 그래요. 그리고 수도권 중심부로 들어올수록 강도가 세지고 갑자기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스스로 자문할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 북에서 받았던 교육이 일시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완벽하게. 나만이 못 산다라고 북에서는 이제 지옥이다라고 교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죠. 드라마도 몰래 보고 뭐 어디 소문도 듣고 해가지고 나만이 우리나라 여기 자신들 나라죠. 북조선보다도 훨씬 잘 산다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데도 그거조차도 완전히 여지없이 다 그냥 깨버리는 그런 정도로 큰 충격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충격 지점은 임대주택을 이제 받아서 이제 생활을 시작할 텐데요. 그냥 작은 소형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10평 조금 넘는 이런 거. 그 소형 임대 아파트 정도를 이제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전기가 안 끊긴다는 것. 북은 전기 안 끊기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평양 일부만 전기가 안 끊기는 정도지, 나머지는 전기가 이게 공급이 되는 게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배급제 같은 그런 사회죠. 그리고 수도가 안 끊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은 수도도 안 끊기게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도 수도도 귀하다 그래요. 그리고 온수가 언제든 나오고 난방이 되고 TV가 언제든 터지고 냉장고 있고 전기밥솥 있고, 이런 가전 제품들, 그리고 전기 뭐 수도 이런 시스템을 보고 여기는 뇌정지가 아니고 그냥 죽음에 이르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러네요. 북에서는 이거는 초호화 그 귀족들만 누리는 그런 수준의 생활이 자기들 탈북자들에게 바로 제공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차이 자체도 너무도 큰 차이잖아요. 처음엔 그것도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살아보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고는 더더욱더 큰 충격을 먹는다고 합니다. 평양 출신이 수도 전기 끊기는 시간이 언제인지 며칠 테스트 해보고 제대로 그야말로 현타 왔다. 그야말로 머리가 그냥 뇌정지 온다 그러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다는 말이 이제 파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충격 지점은 시골 갔을 때인데요. 그야말로 깡촌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그런 마을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농기계가 다 깔려 있고, 농기계, 뭐 농로 다 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수도, 전기, 인프라 다 깔려 있고,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아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작을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불을 지피는, 나무를 넣어서 불을 지피는 그 아궁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골이 깡촌인데도. 그럼 도대체 밥을 뭐로 짓지? 물을 뭐로 데우지? 놀랍게도 거기도 도시와 똑같은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는 걸 보고 또 한번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시골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갖고 있던 의혹 단 뭐 1%까지도 더 이상 이제 붙잡지 못하고 그냥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심이 많았어도 진짜 속았구나. 우리가 북에서는 100% 완전히 속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굴복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정리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그 조사 기관이랄까 그런 데서는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논란 10가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제가 곁들여서 읽어드릴게요.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상류청 생활을 하다가 남한으로 온 한 탈북자, 이 당시 38살이라고 하고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작성한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놀랐던 사실들을 이제 열거했는데요. 10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1.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여자 승무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북한에서는 권력 서열에 따라 인간 대접이 결정되므로 진정으로 하는 인사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기계적인 인사다라는 거죠. 2. 서울 지하철에 장애자용 시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선전하는 대로 국민이 반이 장애자인 줄 알았다 그래요. 병신들만 산다는 거죠. 그냥 소수의 장애자들을 위한 배려인 것을 알고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짐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3번째, 푸른 숲을 보고 정말 놀란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면선 그런 감동이 생기지 않았지만 푸른 숲을 보고는 정말 뒤집어졌다 그러네요. 자기가 사는 북한에는 이 숲이 푸르지가 않아요. 사람 사는 민가 주변에는 전부 이게 땔감용으로 다 잘라버려가지고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걸 대한민국에 와서 산은 원래 북이 더 많거든요. 산악국가는 진정한 산악국가는 북인데 남쪽에 와서 진정한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산악국가라는 것을 느낀다 그래요. 울창한 이 산을 보면서 와 이게 무슨 조화냐라고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치산치수 이 다시금 한 번쯤 생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몇 개월 걸리면 만들 수 있지만 숲은 사실 수십 년 이상 걸리잖아요. 북한에서 민둥산만 보다가 울창한 숲을 보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4번째, 백화점에서 시식용 떡이나 과자를 주는 것을 보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달려들어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니 어린이들에게 우유, 주스, 달걀 등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보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가난할 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선교사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만난 거 초콜릿이나 비스켓 이런 것을 주는 것하고 거의 같아요. 그 시절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지금의 북한, 지금의 우리나라 이 관계와 비슷하겠죠. 그리고요. 6번째,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2, 3차를 가는 것을 보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2차, 3차 술을 마시든 아니면 이게 디저트를 위해서 어떤 커피숍을 가든 이런 것을 보고 또 놀란다 그러네요. 북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문화거든요. 이런 게. 그리고 7번째, 식당에서 반찬을 추가로 주는데 이게 공짜인 것을 보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도 놀란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이 반찬 인식만큼 하나만큼은 정말 세계에서 원탑 아닙니까? 그리고 8번째, 자동차를 집 바깥에 세워놓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타이어를 빼가든지 유리창을 부수고 오디오 시설을 가져간다 그러네요. 정말 극한의 상황이네요. 정말. 자, 9번째,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북한보다 더 많은데 또 놀란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외로 안 많다 그래요. 좋아하는 척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김정일을 언급하는 걸 봐서는요, 오래전에 이제 이 탈북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벌써 저런 말을 했던 겁니다. 김정일을 전부 나타나면 박수 치고 난리 치고 울며 불며 그냥 김정일 만세를 외치지만 실제
속마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김정일을 빨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10번째,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서 태극기를 맨 처음 보았을 때 놀랐다고 합니다. 태극기가 처음인데도 이게 민족의 깃발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민에게는 이 음양 오행 이 주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생활화된 뭐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게 이제 태극기라는 게 그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팔괘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도 놀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요, 또 코리아 랭킹이라는 데서 예전에 북한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10가지를 뽑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0번째부터 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 중 많은 수가 교회를 통해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북한이나 혹은 중간 기착지인 중국 또한 사회주의 국가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인데 한국에 오면 골목골목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또 놀란다고 합니다. 9번째, 애완견입니다. 북한에서도 동물을 키우기는 하지만 애완견으로 키우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 그래요. 애완동물을 애기들 끄는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걸 보면 정말 쇼킹하다고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북한에서 태어나는 애기들보다 한국에서 태어난 동물이 더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을 우리 종북 주사파들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24시 문화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녁이 되면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9시만 되면 깜깜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대낮처럼 환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쇼킹하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런 24시간 문화에 정말 감탄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밤의 문화가 어느 나라보다도 역동적이죠. 자, 7번째, 배달 문화입니다. 북한에서 배달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 와서는 먹고 싶은 음식을 집에서도 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편리하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 배달 문화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만 해도 수십만 넘더라고요. 정말 퀵 배송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 택배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6번째, 수돗물.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수돗물인데 한쪽으로 털면 차가운 물이 또 다른 쪽으로 털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편리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하고 하나 일치하는 게 여기 하나가 있네요. 자, 북한에서는 목욕하려면 우리나라 옛날 시골처럼 불을 지펴서 물을 끓여야만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수도 꼭지만 털면 따뜻한 물이 나오니 마치 천국 같다고 이제 합니다. 북한에서도 수돗물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물이 금방 나오는 것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극소수 거기 고위 공산당 간부들이나 이제 그걸 누릴 수 있겠죠. 5번째, 빌딩입니다. 평양에는 그나마 고층 빌딩들이 요즘 꽤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평양에는 그나마 고층 빌딩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만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17층 이상 건물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와서 빌딩 숲을 보면 TV로만 보던 광경을 직접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야, 정말 별천지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저절로 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실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건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를 생각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꺼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요, 뭐 당연합니다만 수많은 차량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수많은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차라고 하면 가끔씩 밖에 볼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수 킬로미터씩 늘어선 차량 행렬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이미 잘 사는 수준이 아니고 최선진국이다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채널인데요. 3번째, 북한에서는 TV 채널이 조선중앙TV 하나밖에 없고 내용도 김부자 찬양이 대부분인데 한국에 와서 TV를 켜면 수백 개의 TV 채널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란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방송해주는 채널도 있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입니다. 북한에는 카드 문화가 거의 없고 은행도 형식적인 조선중앙은행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일반 거래는 되지 않는 형식적인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수많은 은행과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발급한 카드인데도 해외에 나가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이게 마지막인데요.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란 탈북민은 일하면 하는 대로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너무 신기하고 좋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북한에 비해 일할 수만 있으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라는 것에 가장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 탈북민들이 전하는 내용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복되는 건 한 두세 개밖에 없네요. 나머지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게 하나죠, 사실은.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 북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마치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로 헬조선으로 몰아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전부 북으로 보내야 됩니다. 너들이 생각하는 천국으로 가거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PD 김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